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60너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도 옛날에는 무언가를 특별한 것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특별하고 좋은 것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게 된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그 사람의 무엇을 하든 농부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내면이 행복하냐 내면이 자유로우냐가 진짜 수행이지 어떤 외형적으로 의사가 되어서 아니면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여서 어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좋은 직업을 가져도 내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들이고 스스로 지금 자신이 자기 관리나 자기 것을 현재에 있는 것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뜬구름 잡듯이 저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현존 수업, 과거에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죠? 현존 수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중시하고 여러분 자신이 나의 존재를 현재에 있는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위나 소유에 초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현존 수업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급성 신경질환인 호턴 증후군이라고 해서 신경이 극심한 통증이 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경외과 치료도 이렇게 받았지만 치료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에서 뭔가 이렇게 오는 건 진통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의 약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일찍. 그래서 다양하게 대체요법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만 대체요법들을 많이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좌절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몸의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 외형, 외모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걸 어쩌란 말이겠어요? 머리가 안 좋은 걸 어쩌라고? 몸이 안 좋은 걸 어쩌겠어? 좋은 부부 만났는데 어쩌라고? 이거는 너무 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건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좋은 부모 만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고 또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조건들이 아주 열악하고 극한의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환경이 그런 사람도 있고 몸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여기서 내가 좌절하고 인생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조건을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치고 나갈 것인가? 인생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치고 나간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언젠가는 얻게 돼요.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다든가 스스로 후퇴해버린 사람들은 그것이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이제 자기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치료도 받아보고 그 당시에 있는 레이키 치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법들을 쭉 몇 년 동안 해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몸에 있는 이 신경이라는 것은 요가나 이완을 통해서 신경이 최대한 깊이 이완되면 통증이 약간 줄어들어 버려요. 이완이 신경을 이렇게 이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어떤 이런 강도가 진동이 높아질수록 이게 이완이 되면서 고통이 약간 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더 깊게 자꾸 들어가게 된 거죠. 이 현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현존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존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네 가지 상해 법칙에처럼 의식에는 이렇게 대상의식이 있고 아상의식이 있고 법상의식이 있고 위에 공상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파수로 본다 하면 의식의 진동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주파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어느 주파수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의식이라고 하는 주파수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주파수가 올라가서 의식이 조금 더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고통이 덜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아상의식에서도 조금 이게 의식이 올라갈수록 진동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동이 높으면 아래쪽에 있는 진동은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가지 의식이 지금 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의식의 단계가 본인의 지금 현재 진동수입니다. 의식의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의식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그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본인의 세상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의식에 있다가 아상의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정적인 나에 대한 인식과 생각, 감정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의식의 진동이 높아지니까 덜 괴로워져요. 그 다음 법상의식에서는 뭐예요? 이제 개인의 어떤 진동이 아니라 법과 원리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맡겨버리면 나라는 개인의 어떤 감정과 생각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요 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런 평소에 익숙한 이런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원리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상당히 삶이 원리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괴로움이 좀 덜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삶이 항상 있는 그대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동의 영역을 어느 주파수에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존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자신의 어떤 참된 나, 영성의 나와 합일된 상태를 우리는 깨어남, 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어남, 현존 그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익숙한 프로그램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들의 지금 영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업식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세상인데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똑같은 날씨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공간인데도 바라보는 익숙한 그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의식이 작동해버리고 그걸 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존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어남, 익숙한 의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의식, 높은 수준의 의식에서 도달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현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은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두 번의 큰 깨달음이 얻게 됩니다. 한 번은 87년에서 한 10년 지난 1996년에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사막에서 한 원주민 그 수행법이 있는데 이렇게 텐트 안에다가 한정막처럼 그 안에 불을 막 해가지고 사우나 하듯이 전기 사우나 있죠. 거기처럼 이게 한정막 안에 막 열이 확 올라오고 수증기가 꽉 차 있는데 거기서 2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2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내면아이 프로그램 왔을 때 그거 가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 뭐 하냐면 그게 3박 4일 하는데 2박 3일 동안 계속 춤추고 노래만 해요. 계속 또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사람 완전히 진 다 빼뿌는 거야.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이게 막 안에 있는 게 막 다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그 극한의 한정막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우나가 그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 한 10분 있을란가? 그렇게 하고 나서 2시간 동안 막 땀을 막 몸에 있는 진기가 다 빠졌을 거예요. 그 막 온 전신이 아마 땀으로 다 범벅이 됐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막의 밤에 바깥으로 그 차가운 공기 속으로 확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뜨신 물에 있다가 아니면 전기 속에 있다가 찬물 속에 확 들어갔을 때 느낌 있죠. 피부가 쫙 닫히면서 아주 쫙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밖으로 나왔는데 밤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기 안과 바깥에 생명이 진동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특별한 느낌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느껴지고 허파에 아주 막 신선한 숨을 쉬는데 막 너무 상쾌하고 신선한 있던 게 느껴지고 심장 박동이 너무나 막 안정되어서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방 공기가 청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빛을 받은 것처럼 팍팍팍팍 진동하는 걸 이게 그 순간에 확 느끼는 거예요. 밖에 나오는 순간에 확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게 의식에 탈 것이구나. 몸이라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매개물이구나, 수단이구나. 이걸 몸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난 거죠. 이게 몸에서 그런 진동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의식이 청명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이때 한 번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이 하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또 두 번째 체험이 또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페요터 선인장이라고, 그걸 우린 차를 이렇게 마시고, 지금 본다 그러면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주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의례를 행할 때 특별한 약초의 물을, 따린 물을 이렇게 마셔요. 그러면 이게 약간 환각제입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초나 이런 것들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옛날의 물질인데, 이게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죠? 페요테 이 선인장에서 우린 물도 약간 환각제와 같아요. 그 환각제를 마셨는데 아주 이 사람이, 이게 서양 사람들이 환각제를 통해서, 대마초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영성의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의식이 갑자기 와 이렇게 확장돼 버리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약에 의해서 의식에 이게 자극이 와서, 이게 차크라에 자극이 와서 이게 열려버린 거거든요. 약을 통해서. 그런데 이걸 반복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이걸 약으로 억지로 열어버리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나중에 병이 생겨버립니다. 수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스스로 잘 흘러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약을 먹어가지고 아니면 환각제를 먹고 이게 확 열려가지고 이게 체험을 하더라도 체험은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정신적으로 명료하고 감정적으로도 균형이 잡히면서 아주 본질과 하나된 어떤 그런 의식의 상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때 처음에 느낀 것과 그때는 에너지적으로 느꼈고 몸으로 느꼈고, 이번에는 뭐예요? 의식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어떤 깨달음의 상태를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여러분들이 말한다 하면 고통, 지금 내가 힘든 지금 상황,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의 기회였구나. 나를 깨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이 내한테 왔었구나.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내한테 와 있냐면 현재 나를 깨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서 그 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클 브라운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정상이 나에게 기회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익숙하게 고착된 생각에, 그 고착된 생각의 업식이라고 하는 불교식으로 삼스카라, 업식의 그물망에 내가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구나. 어떤 껍데기에 내가 휩싸여 있었구나. 에너지 막에 깔려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그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본인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외부에 있는 조건, 아니면 외부의 조건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죠. 그죠? 레이키나 기치료나 명상, 다양한 수행법들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약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조탁하는 뭔가 도구도 써보고, 아니면 어떤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의뢰도 해보고,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행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되면 그 수행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수행법에 의존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데 뗏목을 강을 건넜는데도 울머지고 무겁게 그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수행법이나 여러 가지 기도나 아니면 약물이나 어떤 의례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서 지금 현재 이 현존이라고 하는 깨어남의 상태에 머물 수 없을까? 이걸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 뭐예요? 의식적 연결호흡. 그러니까 의식적 연결호흡이라는 것은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중간에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숨을 보면서 들어 마셨다가 바로 내쉬고 들어 마셨다가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해요? 이 의식이 깨어서 지금 현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명상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려고 나온 것이 다 수행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법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숨을 이렇게 좀 멈춘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무의식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숨을 들어 마셨다가 바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의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적 연결 호흡법이 앞으로 현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이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또 몸을 좀 풀고 가만히 앉아서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의식적 연결 호흡을 15분씩 합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보이든 말든 느껴지든 말든 아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요. 계속 호흡법만 신경 씁니다. 생각이 올라도 호흡법을 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 이제는 본인이 어떤 것을 내 병을 이제 치료해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없앴습니다.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 치유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을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한다.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경험을 아프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경험을 저항해버리고 이 경험을 가라앉히려고 그러고 이 경험을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본인이 지금 뭔가 일어나면 계속 지금 가라앉히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지금 뭔가 고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현존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치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 통합한다. 자, 현존을 하려고 그러면 통합하라. 어떻게?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라. 지금 불안하면 불안을 받아들이고 호흡을 계속해요. 불안을 없애야지 하면서 호흡하는 게 아니고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하구나. 불안이 이런 느낌이구나. 화가 나면 호흡을 하면서 화가 많이 나는군. 화가 일어나니까 심장이 이렇고 피가 이렇게 흐르네. 좀
가슴이 이렇네. 이렇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통합하는 것으로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2002년에 이제 다시 자기 나라인 남아공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존할 수 있는 이 수행법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체험시키고자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현존수업. 그래서 이 현존수업의 특성은 지금 이 순간의 자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순간의 자각. 아, 지금 이렇네? 지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식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적이라는 것은 깨어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동안 살면서 의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밤때 되면 밥 먹고 뭐 해야 되니까 하고 지금 뭔가 움직일 때도 똑같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주의력 그리고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의식을 딱 가지고 선택하라.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한 결과가 여러분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현존 수업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프로그램된 여러분만의 그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업식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진우는 진우의 업식의 모양이 있고 경이는 경이대로 의식의 모양이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생을 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그릇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마음의 틀이라 그래요. 구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 안에서 붕어빵 틀처럼 이제 밀가루 엮고 단팥빵 엮으면 붕어빵이 빵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붕어빵이 빵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붕어빵이 빵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붕어빵이 튀어나와? 이렇게 여론한다. 나는 국화빵을 먹고 싶은데 왜 붕어빵이야? 오리빵은 없어.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털이 붕어빵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그 털을 바꾸지 않으면 그 털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털은 잘 안 보여요. 자기가 어떤 털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털을 심리학에서는 성격이라 그래요. 성격,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이런 성격이야! 이런 성격 아닙니다. 성격 바뀌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성격 못 바꿔! 나 이게 내 성격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털을 계속 고수하고 고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경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윤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 털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억압된 감정, 잘못 왜곡된 생각,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어린 시절에 익숙한 그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생각으로 진실이 아닌데 자기는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이걸로 뭐예요? 털을 딱 짜놨어요. 이게 거물망처럼 딱 짜져 있기 때문에 현존 수업은 뭐예요? 이 털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야.
이 틀이 이렇게 작동하는군. 이 틀을 볼 수 있는 눈을 통합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반복되어 있는 익숙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틀에서 벗어난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스스로 주인의 의식으로서 현재의 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삶이 계속 똑같은 패턴 속에서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싸우고 화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존 수업은 이제 이것을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익숙한 그 틀을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존 수업은 이 삶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질병이나 정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완화시키거나 고치거나 없애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은 책임자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책임자. 책임자는 어떤 무리 속에서 제일 높은 사람. 책임자는 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책임자인가? 아니면 그 밑에서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현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삶을 책임지는 어른이 돼야 돼요. 을이 큰 사람, 정신이 큰 사람, 정신이 성숙한 사람. 그래서 현존 수업을 통해서 업식의 프로그램에 자동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앞으로 이 단어들이 지금 쭉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의식적으로 응답한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현존 수업은 여러분을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내 마음의 투사임을 알아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은 여러분 의식의 투사입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야. 뭘로? 내 마음으로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이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쓰는지, 말을 할 때, 이게 생각을 할 때 좋은 생각을 하고 상대를 살리는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매일 일어나고 생각은 왜곡되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의 모습이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사상의 법칙에 나오듯이, 네 가지 상의 법칙에 나오듯이, 지난번에 이제 이 현존 수업할 때는 초점이 어디가 있었냐면 아상의식의 상태에서 치유, 어린 시절에 통합되지 못한 감정의 치유에 좀 초점이 많이 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 현존 수업은 통합되지 못한 감정이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올바른 진실이 아닌 생각을, 신념을, 관념을 올바른 법칙과 원리에 맞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꾼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깨어서 바라보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수업은 장수를 너무 많이 진행하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한번 오늘 이렇게 강의했는 내용을 한번 가만히 읽어봐요.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읽어보면 현존 수업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힘든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마이클 브라운이 자기 나름대로 걸어갔던 길. 여러분들은 마이클 브라운을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도라 그럽니다. 도는 뭐예요? 길. 어떤 길? 미지의 길.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그것을 도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이 개척해 놓은 그 길을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길이 딱 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느냐? 마이클 브라운이 걸었던 그 길보다도 여러분은 더 새로운, 더 높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앞에 사람이 걸어갔던 길보다 그까지 가서 또 더 새로운 길을 가려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부처님이 걸어갔던 길, 노자가 걸어갔던 길보다 그 도보다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길을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가 찾아서 새롭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기만의 도라 그러고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현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